이투더 진투더 한 박투더 중투더 원. 하.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 기자입니다. 먹방이 대세가 된 요즘, 그래서 이번에 국내에 처음으로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먹방도 이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이거 계속 봐야 될까요? 그래서 내 몸 살리는 먹방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간에 좋은 먹방, 간에 나쁜 먹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시작합니다. 네, 간과 음식관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우리 전문가분을 초대했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국립암센터의 박종원이고요. 저는 간을 전문으로 하는 소화기내과 중에서도 간장학을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간 건강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영우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시고요. 이 앞에 놓인 음식 어떤 건지 아시나요? 뭐냐고요? 간 한우 협회에서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간에 좋은 음식 3가지를 한번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뽑힌 음식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5가지와 교수님이 또 추천한 그런 음식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 한우분들이 생각하는 간에 좋은 음식 5위부터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5위로 선정된 음식이 뭔가요? 네. 일단 브로콜리를 환우분들이 이제 건강식품으로 뽑으셨어요. 네네. 근데 이 브로콜리가 의학적으로 건강하다고 증명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네네. 대표적인 거가 이제 대장암 발생을 좀 낮추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근데 간에 직접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증거나 의학적인 근거는 미약해요. 일반적인 건강식품에는 언제나 브로콜리가 빠지질 않는 이유가 브로콜리 네네. 자체가 대장암과 관련된 발생률을 좀 낮춘다는 보고는 서양에서 참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브로콜리는 다량으로 먹게 되면 가스 발생이 많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방구가 많이 나온다거나 속이 부글거린다거나 이런 네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브로콜리를 뭐 조금씩 잡수시는 거는 전혀 무방하고요. 이게 뭐 몸에 좋다고 해서 마구마구 많이 드시는 거는 결코 권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기 때문에 네. 소화에 또 문제가 또 뭐 생길 수가 조금 있고 드시는 건 문제. 네, 조금씩 드시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미약하다는 거 또 네. 나와 있습니다. 4위 어떤 건가요? 마늘이 뽑혔습니다. 이 마늘도 사실 건강에 좋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지혈증, 그러니까 지지를 낮추는 효과는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네네. 그것도 연구를 통해서 장시간 다량을 먹었을 때인데 그런 거에 따른 또 마늘의 부작용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고지혈증 약들이 워낙 좋은 세상에서 이게 뭐 마늘을 먹어서 이 고지혈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원시적인 생각이고요. 네. 해로울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많이 먹었을 때 위장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고 특히 생마늘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만은 마늘을 먹는다고 해서 간 질환이 고쳐진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저도 마늘 그렇군요. 좋아합니다. 자, 3위는 바로 어떤 건가요? 뭐 신선한 채소, 야채 이런 것들입니다. 이 신선 채소군요. 네, 이거는 건강에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의외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건강인으로서 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네. 간 경변증이나 간염이 심한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간 질환이 심한 분들한테는 이런 신선 채소를 드실 때 반드시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조리를 하셔야 되고요. 식중독의 문제가 제일 언제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중독하고 간과의 어떤 관계예요? 이게 이 간경변증이나 간염이 심하신 분들은 식중독에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인 경우는 모든 여름철에는 특히나 음식을 살짝 익혀서 데쳐서 잡수시는 게 오히려 몸에 더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채소를 먹을 때 정말 깨끗이 씻어서 잡수시고 일반 음식점에서 물론 깨끗이 씻어서 내놓습니다만은 네네. 조금이라도 좀 지저분한 것 같으면 안 잡수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같이 말씀드리자면은 이 견과류나 혹은 곡물, 뭐 네. 커피 비내까지도 필 수 있는 곰팡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발암 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서 관리를 하는 거가 간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갈수록 이게 관심이 높아지는데 2위가 또 있습니다. 2위가 100여 명 중에 2위가 한 28, 30명 가까이인 분들이 추천을 하셨거든요. 바로 네. 카레. 아이고 카레. 아이고. 네. 아이고 이거 카레가 뽑혔고. 우리 PPL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 이렇게 감췄는데 보이긴 보이네요. 그죠? 바로 강황입니다. 바로 코큐민이라는 성분이죠. 인도 음식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영양학이나 이런 쪽은 약하죠. 그래서 저도 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뭐 찾아보고 막 밑줄도 긋고 뭐 해가면서 네. 공부도 했어요. 실제로 어제 밤새면서 공부를 네, 하셨다고 밤새면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밝혀졌는가를 알아봤는데요. 네. 아쉽게도 간과의 관련성은 좀 미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근육염이나 염증 이런 데는 조금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거를 저도 이번에 새로 알았어요. 어느 정도 의학적 근거는 있는데 네네. 이게 간염이나 만성 간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믿을 만한 연구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먹어서 나쁘지는 않으나 그게 네네. 뭐 특별히 간에 더 이롭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가 있습니다. 1위는 바로 커피입니다. 와, 커피가 1등으로 나왔어요. 네. 야, 이 커피가 간에 좋다고 생각하는 한우 분들이 무려 100여 명 중에 40명 가까이가 네, 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의외인데요. 왜 간 한우의 분들이 왜 나 1위를 왜 이걸 했는지도 나 궁금하고 네. 아마 뭔가 교수님께서 알 것 같아요. 네. 이왜 1위로 뽑혔는지 그리고 정말 근거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 막판에. 네. 이 커피가 건강에 특히 간 질환이 있으신 분의 간 건강에 좋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한 게 2018년도에 간암 학회 국립암센터에서 발간하는 어. 간세포 함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 제가 많은 공공 매체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여러 나라에서 이 커피 음용과 관련돼서 이제 간 건강이 어떤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모든 조사에서 일률적으로 이 커피를 하루에 한 잔에서 세 잔 마시는 경우에 네네. 간 질환, 간암의 발생이 낮아집니다. 특히 간암의 발생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와. 그게 처음에는 이제 네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뭐 무시할 수도 있는 건데요. 아주 긴 시간 동안 각 나라에서 믿을 만한 연구 구조를 가지고서 했는데 네. 다 비슷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커피 음용은 간암 발생을 확실하게 낮춥니다. 그래서 커피만이 우리가 음식 중에서 간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음식입니다. 저희들이 커피만 마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간 한우의 분들이 1위로 뽑았던 이 커피가 사실은 근거가 있고 간암 발병률을 충분히 줄여준다. 네, 교수님 줄여준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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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하나라도 여러분들 맞추셨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진료 가이드라인 또 내지 않으셨어요? 네, 새로 냈습니다. 이 낸 가이드라인도 보면 페이지 28페이지에도 또 네. 커피가 간암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또 한 줄을 넣으셨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면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커피 음용은 간세포 함종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권고를 했고요. 네네. 이거는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교수님, 야 이게 그 간 예방에 좋다고 커피를 막 딥다 계속 마시면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도 하고 이런 이제 과학적 의학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요, 저 가슴이 막 뜁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혈압도 오릅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손도 떨리고. 아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커피라는 게 고혈압이 심해서 혈압 조절이 안 돼 있거나 심부전이 있다거나 부정맥이 있다거나 그럼 조심해. 예, 조심하셔야 되고 드시면 안 됩니다. 또 방광염이라든가 커피를 마시면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근데 교수님 이게 우리가 지금 준비를 다 했는데 이게
간과의 관계가 좀 명확하지도 않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럼 물을 게 없어요. 네. 커피 말고는. 네. 혹시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준비를 그래서 한 가지를 했습니다. 준비를 예. 한 가지를 하셨어요. 했습니다. 예. 바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짠. 짠. 아 이거 비빔밥인데. 예, 비빔밥인데 돌솥 네네. 비빔밥입니다. 돌솥 비빔밥입니다. 돌솥 비빔밥이고 네네네. 이 돌솥 비빔밥을 가만히 보시면 가만히 볼게요. 네, 가만히 봐도 보시면 네네네네.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흔하게 먹는 야채를 골고루 넣어서 네네. 거기다 달걀까지 넣어서 네네. 돌솥으로 뜨겁게 달궈서 먹는 음식이에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중독의 위험도 훨씬 감소를 시키고 우리가 먹던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아 그래 아까 그 좀 뜨겁게 데쳐서 먹으라고 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채소류를. 네. 그런 게 간에 뭐 예방에 좋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음식이 박준 교수님께서 추천한 비빔밥에는 좋은 네.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을 그렇죠. 하는군요. 비빔밥이죠. 네. 비빔밥인데 네, 제가 네. 근데 한 가지 죄송스럽지만은 그 오리지널 전주 비빔밥에서 그 육회가 들어간 거는 제가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네. 육회를 통해서 아직도 기생충 감염이 간간히 일어나고요. 네네. 그 육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이 간에 해로울 수 있어요. 아. 자 이렇게 오이까지 또 알아봤는데 또 그 이외에도 우리 또 유기로 비트도 있고 뭐 토마토 뭐 부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트는 사실 제가 매일 먹는 거기도 한데 아 비트도 또 나왔네요. 비트는 어떻습니까? 비트를 매일 잡수세요? 네. 네. 아니 돼요. 아니 그래요? 왜요? 믿을 만한 이 리뷰 아티클에서 비트 내에 이 나이트로스 아민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이거를 과량 섭취를 장기간 하게 되면 네네. 비트 자체가 발암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는 보고가 네. 분명히 믿을 만한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네. 가끔 어쩌다가 드시는 거야 문제가 없는데 네네. 정기적으로 다량을 계속 섭취하는 거는 일종의 발암 물질을 계속 드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냥 비트는 가령해서 살을 빼거나 그다음에 그 혈액의 좀 네. 청소 역할을 네. 한다고 해서 네. 먹는데 그 매일 과도하게 먹는 것보다는 네. 적절하게 가끔. 가끔씩 네, 가끔 드십시오. 가끔씩 가끔. 드시는 거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똑똑한 간 한우 협회 분들이 1위로 뽑은 커피가 간암 예방에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교수님, 근데 간질환 환자들이 간에 좋은 음식을 찾기 위해서 무지 물어보고 또 민간요법도 주위에서 추천도 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제 비빔밥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을 골고루 짜지 않게 덮여서 먹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말씀인데 그렇게 드시는 게 간에는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고요. 네네. 간에 좋다고 특별한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거 정말 해롭습니다. 이게 마늘 같은 경우에도 이 마늘 즙들을 해서 많이 잡수시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은 해로운 경우가 많고 위장 출혈이나 출혈성 경향을 높이는 것도 있고 간에 이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으로서 골고루 조금씩 잡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네네. 주변에서 간에 좋다고 특이한 음식을 권하는 건 무조건 잡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자기 간을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제발 골고루 잡수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 몸 살리는 먹방 간질환 편에서 일단 간 환우들이 생각하는 간에 좋은 음식 그리고 전문가가 생각하는 간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 환우들이 생각하는 간에 나쁜 음식 그리고 전문가가 생각하는 간에 나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